과일이 이렇게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암 환자 면역력에 과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일이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장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과 세균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방어막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무려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장이 망가지게 되면 온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과일의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죠. 그래서 젤 같은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장벽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붙어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떼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제 청소용 스폰지가 때를 딱 흡착시켜서 청소해주는 역할과 같은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장을 통과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주죠.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배변을 촉진시켜 줍니다.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독소가 흡수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빠른 배출에 있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정말 독소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변비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독소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오래 머물면서 장에 있는 혈관으로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은요,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 또 뇌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의 식이섬유가 바로 너무나 쉬운 아주 자연스러운 변비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요, 과일을 통해서 장 운동도 정상화시키고 또 독소도 배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일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 식이섬유,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나의 이눌린, 사과의 펙틴, 베리의 올리고당 이런 것들인데요.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계속 이제 증식을 하죠. 그러면서 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부티리산은 장 점막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티리산이 충분한 몸이 되면 장 점막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죠. 장벽도 튼튼해지고 독소가 새어나가는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 균형이 좋아지게 되면 또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게 돼요.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또 다른 역할을 또 해줍니다. 어떤 것이 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게 돼요. 또 항염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조절해 줍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면역력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과일의 이 폴리페놀도 장 건강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에요.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또 사과의 퀘르세틴 같은 것들이 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또 동시에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항산화제를 같이 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과일의 효소인데요.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딱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또 알려진 성분이 또 있죠.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키위의 액티니딘 이런 것들인데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기 이렇게 재울 때 키위 같은 거 갈아서 넣고 하잖아요. 또 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죠. 장의 부담을 훨씬 줄여주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썩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고기 좀 전에 드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과일의 수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수박이나 멜론, 오렌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이 수분이 장을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또 변도 부드럽게 해주고 독소도 희석시켜줍니다. 탈수 같은 경우는 변비의 주요 원인이죠. 물을 적게 먹으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도요, 과일과 장 건강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늘어나고요. 유익균이 늘어나고 또 장의 염증 지표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당연히 대장암의 발생률도 떨어지겠죠. 과일은 장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장 점막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또 면역력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장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과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이 이렇게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빠르게 마시면 사실은 더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야 좋으니까 주스로 만들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좋은 반면 어떻게 먹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째로 그냥 과일을 씹어서 먹는 거하고 갈아서 마시는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갈아서 거기에 식이섬유를 제거한 그냥 과일 주스 있죠. 많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죠. 이런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과일을 갈게 되면 당분이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바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버렸기 때문에 혈당 상승,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돼요. 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허기가 지게 되고 또 피로감도 생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당이 이렇게 즙으로 또 주스로 마시게 되면 거의 그냥 설탕물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판 주스는 더 위험하죠. 과일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또 첨가당도 같이 들어있죠. 100% 과일 주스다라고 이제 써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농축액을 다시 희석한 겁니다. 농축시켰다가 물을 다시 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영양소도 당연히 많이 손실이 돼 있고요. 또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도 들어갑니다. 살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효소나 비타민도 파괴가 돼 있죠. 결과적으로 그냥 단맛이 강한 음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믹서기로 간 이 스무디는 어떨까요? 이렇게 마실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나은 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들어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겉에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당이 굉장히 쉽게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는 훨씬 흡수가 빠르게 되죠. 또 이제 스무디로 과일만 간 경우에는 양이 또 굉장히 이제 늘어나서 좀 한 번에 빠른 당분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사과 2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건 좀 어려운데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금방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3-4개를 한 번에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돼요. 문제는 이제 빠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 섭취량이 과도하게 넘치게 됩니다. 또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는 그 씹는 과정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시작해 줍니다. 또 씹는 것 자체가 포만감을 줍니다. 뇌에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주스나 스무디는 이 과정이 그냥 건너뛰는 거죠. 빨리 넘어가서 포만감도 적고 소화도 덜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먹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요, 영양소가 온전히 보존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자르고 갈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시작이 돼요. 특히 비타민C는 공기와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산화죠. 주스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과일의 껍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시베라트롤, 감귤 껍질에 있는 리모넨,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영양소를 벗겨서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농약 문제가 있죠. 농약 때문에 껍질을 벗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유기농 과일을 사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은 과일을 통째로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거나 즙을 내서 드시면 과일의 온갖 좋은 장점들이 사라지고 단점만 남게 됩니다. 과일을 설탕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영양소 구성인데요. 이걸 빼버리면 이제 과일도 설탕과 비슷해지는 거죠.